동영상. 동영상 하니까 나오는. 됐다. 네. 동영상 하니까 나오는. 네. 제가 요즘 이 화상으로 아마 거기 켜시면 울려서 아마 음성은 다 회복이 음성을 한번 줄이셔야 돼. 없애야 될 거. 이게 여기도 음성이 나오면 이렇게 뒤에 시차가 있으면 이렇게 꿀리게 나와서 여기서는 중계가 안 되게 해야 아마 깨끗하게 중계를. 근데 여기서 회복을 보실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예, 서울학원 김창일입니다. 글쎄요, 이제 저보고 여기 와서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저한테 무슨 목표와 의도인지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저는 뭐 2월달에 이미 기획할 때 이미 그렇게 오늘 제가 찾아보고 과거에 보냈던 그 이메일을 찾아보았더니 제가 한 차례 사양을 했더라고요. 기록이 남아있는데 뭐 제가 한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랬는데 뭐 그냥 뭐라고 그랬군요. 혹시 오늘 뭐 기대에 안 차시면 제 책임은 아니라는 걸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이미 한 차례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책임은 뭐 기획하신 쪽에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기 그 제목에 관찰자라고 하고 바로 공론인데 저 공론은 탁상공론의 중간입니다. 탁상공론이라고 쓰려고 하다가 이게 뭘 중계를 한다는데 좀 너무 심하게 너무 교양이 없는 것 같아요. 공론이라고 했는데 현실에 뭐 여러 굉장히 복잡한 현실을 가지고 있을 텐데 현실에 안 맞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것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이제 방금 말씀드린 뭐 저를 부른 의도 모든 걸 탓하면 지금 실제로 이 활동에 이제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는 뭐 외부자, 부계자, 제3자가 보는 또 뭐 느낌, 시각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혹시 좀 도움이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뭐 가치가 조금은 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좀 개념적인 말로 객관화 또는 뭐 요즘 이야기하는 걸 치면 거리두기, 다른 데서 이야기하는 걸 치면 낯설게 하기, 뭐 이런 그러니까 안에 계신 분들 뭐 일에 몰두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또 어떤 쪽의 생각이나 시각은 또 잘 이렇게 관심이 없으신 수도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로 저를 설명하고 이렇게 이제 슬라이드는 뭐 혹시 싶어서 준비를 해왔는데 슬라이드 몇 장이나 쓸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이제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좀 느낀 거,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뭐 시민건강연구소로부터 이제 그런 일에 반영하면서 느낀 몇 가지 이런 이야기를 좀 종합하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의 이제 큰 키워드 중에 하나가 사이력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힘의 관계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 그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때 뭐 몇 가지 예가 있는데 이제 뉴노멀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최근에 유행을 하는데 뉴노멀이라는 거는 뒤에 이 서술은 어떻게 되는 거냐? 뉴노멀은 뭐 주어, 목적어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뉴노멀이, 뉴노멀을, 뉴노멀 뒤에 보통 이 뭐 동사나 형용사 같은 서술어가 보통 어떻게 되죠? 한국사에 유행하는 걸로 보면 뉴노멀이 된다? 뉴노멀이 온다? 또는 뭐 뉴노멀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뭐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뉴노멀이 온다, 뉴노멀이 된다라는 말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없다.
뉴노멀의 반대말은 뭐 굳이 그런 말을 쓰진 않지만 하면 올드노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 노멀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문제점이죠. 사실 정상이라는 말이 뭐 우리 이미 뭐 장애 이런 거 다루면서 많이 했던 이야기는 하는데 도대체 뭐가 정상이냐, 누가 또 정상이라는 걸 정하냐, 누가 비정상이라고 규정을 하냐, 또 비정상이 규정되면 어떻게 되냐 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노멀 또 규정, 정상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뭐 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올드노멀이 이유가 있다. 이게 이제 제 주장입니다. 뭐 주장은 아니죠. 사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올드노멀이 그렇게 됐을 때는 누가 개인적인 취향이나 또는 뭐 저절로 우연이나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필연적인 구조고 어떤 힘의 관계 산물인 거지 뭐 이게 우연이나 취향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뉴노멀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뭐 감염병이 아주 빈발하고 또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몸이 좀 불편하고 아프면 뭐 2, 3일은 내가 몸이 아프다고 그러고 안 나가는 이런 건강한 뉴노멀이 될 거다. 과거에는 그러면은 올드노멀은 못 그런 건데 몸을 아픈 몸이 이끌고 나갔던 건데 과거에는 그게 뭐 개인이 특별히 본래 체질적으로 그래서 DNA를 타고나서 이렇게 했던 거가 아니라는 게 억지로 나갔던 거죠. 사실. 안 나가면 뭐 각종 손해가 있으니까 비정직 같으면 뭐 임금이 없는 거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지키는 거고 이게 지금 그런 종류의 어떤 올드노멀을 빚어내는 권력 구조가 바뀌었나? 코로나 때문에. 뭐 일부 저는 바뀌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바뀐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지식이 생긴 거죠. 그게 앞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그런 게 계속되면 해롭다. 사회적으로 이 감염병 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새로운 지식이 생긴 거고 일부 뭐 분위기나 문화 같은 걸로 그렇게 생겼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규범까지 된 것 같지는 않고 이제 그 정도의 어떤 뭐 그것도 구조라고 한다면 그런 정도 종류의 구조 변화로 그런 종류의 어떤 관계의 변화로 과거 올드노멀을 지배하고 있던 그 힘의 관계가 바뀌었다고 할 수 있을 거냐, 그 권력 관계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지 않다. 그러면은 뉴노멀이라는 건 도대체 지금 뭐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뭐 저런 일이 생길 거라고 수없이 많은 전망이 속출하고 수없이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전부 제3자 전지적 시점에서 그냥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하는 일에 불과한 전혀 힘의 관계, 권력 관계의 변동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은 마치 올드노멀이라는 것을 그저 지나간 풍습, 문화, 개인적인 취향, 우연 이런 걸로 치부하는 이런 인식의 방법에 기초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올드노멀은 저절로 오지 않고 뉴노멀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코로나라는 것이 이른바 이게 이 정치경제학에서 오래 좀 이해했던 이 크라이시스 위기는 위기인 거냐? 위기냐? 위기라면 무엇의 위기냐? 무엇의 위기냐? 위기 누구의 위기인 거냐 도대체?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일이 굳어져 있고 오랫동안 했던 그 권력 관계가 동요하면서 생긴 과거 올드노멀이 무너지는 위기냐? 그런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제 진단입니다. 이게 뭐 무슨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뭐 진단하듯이 검사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 진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종류의 위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는 아주 잘 봐야 그런 구조에 약간의 타격을 받는 외부적 요인이 아닌가. 적어도 현재까지는. 이게 이제 제가 지금 그 뉴노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고요. 지금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원격 의료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정권 차원의 이야기거나 또는 뭐 대통령의 개인적인 소신, 평소의 상식 또는 뭐 경제 관료들 어떻게 꼬드겨가지고 관료에 포섭됐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다. 이 기본 권력 관계가 지금 굳어져 있던 것이 오히려 요번에 기회를 만납니다. 그 권력 관계를 더 강화하는 쪽. 그게 뭐 한국의 경제 성장 모델이 됐든 아니면은 대기업과 또는 뭐 다른 노동자들의 관계가 됐든 어떤 권력 관계든지 뭐 지식이든 국정 방향이든 경제 정책이든 성장 담론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힘이든 그런 권력 관계가 전혀 타격을 받지 않고 오히려 비대면 진료라는 걸 잠깐 해본 거를 해서 오히려 그 권력을 굳히기 위한 시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기존에 있는 권력 관계가 그런 점에서 전혀 위기가 아니라 그 권력 관계는 더 굳어져가는 이런 이제 가 원격 의료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지금 기존에 있는 그런 뉴노멀이라는 어떤 뉴노멀이 가능할 거냐라는 점에서 보면 기존에 있는 우리 권력 관계를 대체가 아니까 기존에 있는 권력 관계가 이 코로나라는 국면 때문에 흔들리는 게 뭐가 있냐 또는 코로나라는 걸로 해서 사람들이 알게 된 거, 옳다고 믿게 된 거, 문화적으로 타당성이 있게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 몸으로 익힌 것들이 기존의 권력 관계를 흔들 만한 게 뭐가 있을 거냐 이렇게 봐야 무슨 기회 같은 게 오지 않을까. 좋은 의미의 기회. 그러니까 무슨 새로운 뭐를 만들어낸다거나 또는 어떤 새로운 진전을 이 반걸음이라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런 시각에서 권력 관계에 동요하는 그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존의 권력 관계를 조금이라도 어떻게 흔들 만한 이 기회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 바라마자 이게 지금 대남병원 봤더니 이렇고 무슨 콜센터 봤더니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망한다라고 하는 게 언뜻 보면 그냥 단순한 지식이고 요번에 새로 깨닫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지식과 정보와 사람들의 동의와 옹호가 사실은 새로운 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포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얼마나 실제로 기존에 있던 권력 관계를 얼마나 흔들 수 있을 거냐는 뭐 합의 나눔이라는 표현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대남병 같은 경우에도 원래 있던 것들이 폭로되고 노출됐지만 벌써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기억에서 좀 바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 권력 관계로 지금 우리의 어떤 지금 현재 경과 또는 나중에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역사라고 할 텐데 그런 시각에서 볼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기본적인 기조가 이거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거를 이제 사회는 또 뭐 관심이 있을 때 공공의료 이야기로 조금 이렇게 옮겨가 보면 공공의료 뭐 이야기한 지 상당히 오래됐죠. 뭐 저도 뭐 만석에서나 또는 주변부에서나 뭐 이야기가 오래됐는데 이게 좀 잘 안 되잖아요. 잘 생각만큼.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왜 잘 안 될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잘 안 될까? 그래서 대단히 이제 이런 어떤 경과나 발전의 이 속도 또는 변화의 정도에 아마 여러 가지 요인이 관여할 겁니다. 굉장히 많은 요인이 관여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좀 더 정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표현이고 방금 쓴 용어로 치면 힘의 관계로 접근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식과 규범과 말하자면 윤리적 목표와 뭐 이런 꼭 이랬던 건 아닌데 그러나 거기에 이게 맞는 건 왜 안 하냐. 사람들한테 주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좋은데 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왜 안 되냐라는 거였다면 규범적이다 도덕적이다 또는 뭐 가치 지향적이다 이랬다고 그러면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리적인 것도 힘이라고 생각해요. 윤리도. 옳다라는 거가 힘이다. 옳다. 얼마나 크냐는 모르지만 옳다, 정확하다, 과학적으로 맞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힘만 있는 게 아니라 온갖 종류의 힘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옳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이제 문제예요. 옳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다른 힘들이 감축하니까. 그래서 따져가 보면 공공의료에 대해서 지금 도대체 절박한 힘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한국 사회 전체에. 누가 제일 절박하냐, 공공의료. 뭐 힘이라는 걸 이렇게 해서 그대로 번역이 100%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누가 절박하냐, 이게. 누가? 정말 절박한 쪽이 있냐? 아무리 뒤집어도 절박한 쪽이 없는 거예요. 되면 참 좋겠고, 내가 상당한 노력을 하는데 난 동참하겠지만, 아마 절박하냐, 정말. 되면 좋지만 절박하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바꿔보면, 절박한 힘이라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우리 공공의료라는 게 국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시민은 우선 공공의료는 말도 잘 몰라요. 말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 우리 진주의료원 아시지 않습니까? 진주 시민들은 막상 의료급여 환자들 빼면 진주 시민들은 이 말하는 관심이 좀 없었던 거. 그러니까 말도 잘 모르죠. 당장 없어도 다 의료 중심의, 그것도 명의, 큰 병원, 기술 이런 중심의 의료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데, 공공병원, 공공의료라는 것이 정말 내 삶이 꼭 무슨 의료화되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생활이 좋아지고 내 삶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정말 꼭 있어야 되는 이렇게 느낀 사람 별로 없어 보인다. 공무원들, 지방공무원들, 중앙공무원들 별로. 민주노총? 우리 연대에서 성명서 하자고 하죠. 하지만 정말 절박하냐? 절박한 문제가 훨씬 많고 정확하게 잘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고요. 병원의료 산업노조? 그렇게 절박하냐? 제가 특정 조직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종의 이제 힘의 관계로 볼 때 이거를 공공의료라는 것을 정말 힘있게 밀고 갈 힘이라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에 그렇게 존재하냐? 틀림없이 지금 지식과 도덕과 윤리와 사회적인 가치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걸 밀고 갈 힘이 현실적인 물리력이라는 게 있냐? 굉장히 제가 이제 요즘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저도 이제 은퇴할 때가 됐는지 왜 이렇게 축제가 왜 잘 안 되냐? 이것 때문에 이제 이런 왜 잘 안 되냐? 임차인료 주치 하면 거기 반대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왜 이게 잘 안 되냐 이게? 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 거냐? 뭘 위해서? 진보를 위해서 또는 더 나은 거를 위해서, 더 나은 거를 국민들의 뭘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 보통 이야기하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변화를 끌어내는데 그 힘의 관계라는 것에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힘을 키우기 위한 일에 좀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게 이게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릴 키워드입니다. 이 말씀 다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사회적 의료기관에 대한 기대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동으로 이제 된 거죠. 여기까지 말씀 다 드렸기 때문에 이제 제 의무는 다 했고 나머지는 이제 잡담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래서 사실 이제 운동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치적 파워를 키우기 위한 거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현재 예를 들면 우리가 지식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일을 하든 또는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을 보고 만나는 걸 하든
뭐냐면 주민에 대한 조직화를 하든 뭘 하든 정치적인 이 정치라는 것은 우리가 국회의원들에서 이런 의미의 정치라기보다는 좀 넓은 의미예요.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 어떤 현실을 만들어내고 끌고 가고 밀어갈 수 있는 그 힘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금 우리가 다 하던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던 일을. 근데 하던 일을 좀 정렬을 하자. 뭐 연구하고 뭐 어디 교육하고 하던 일을 하는 사람 중에 여기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런 지식도 그런 생산은 그런 생산. 뭐 지식에 대한 유통도 그런 의미예요. 현장에서 주민 조직을 하고 뭐 무슨 이런 거를 뭐 지금 좀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 그리고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방향에서 그 힘을 키우기 위한 일을 하고 뭐 이런 연합회나 또는 모임이나 이렇게 여러 이 주체가 모임 이런 데서는 그걸 지원하고 방향을 정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자라고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부활하자. 뭐 이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정치적 힘을 키우기 위한 정치적 힘을 키우기 위한 운동을 부활하자.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사회적 의료기관에 대한 기대도 연합회에 대한 기대도 그런 거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지금 맥락입니다. 어떻게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탁상 공론인가요? 예, 일단 뭐 여기 계신 몇 분이 일단 동의하셨기 때문에 전원 반대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용기를 얻고 네.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뭐 이 가끔 생각을 해보는 건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 어디로? 이거를 다시 좀 정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디로 가야 돼?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우리가 뭘 할 때 시작할 때는 뭐 많이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뭐 이렇게 해서 뭐 하려고?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 뭘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도 지금 뵈니까 제가 뭐 이 외모로 보는 것보다 나이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뵈니까 지금 저하고 세대는 되게 비슷한 지금 그런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젠더 불평등이 굉장히 심한. 예. 아까 새로 이 사진도 보니까 젠더 불평등이 심한 지금. 근데 아마 젠더 평등을 젠더 균형을 맞추려고 해도 아마 지금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후보자가. 근데 이게 뭐 세대가 이래서 지금 그러니까 세대적으로 젠더 측면에서 이게 지금 올드 패러다임 아니냐고요. 근데 올드 패러다임이긴 뭐건 하여튼 뭐 저런 얘기 우리가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 최근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나 과거의 나라 만들기 시기 하고 지금은 저는 바뀐 거. 나라 만들기 시기에는 진보적 의지하고 국가적 의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적 뭐가 굉장히 일치하는 게 많았습니다. 진보적 의제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강보험을 확대해야 된다. 전 국민을 해야 된다. 또는 통합 공공통합을 해야 된다. 장기요양보험을 해야 된다. 정신보건 체계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 지역사회 재화할 필요가 있다. 이게 뭐냐면 나라 만들기의 틀과 진보적 의제가 되게 비슷한. 대체로 저는 보건을 2000년에서 2008년이 장기요양보험이고 2000년이 건강보험 통합 의약분업 의료 대란이었습니다. 대체로 2000년 정도 마무리해서 2008년 정도까지 보건의료의 경우에는 대체로 나라 만들기 의제가 일단락된. 그 다음부터는 좀 달라진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게 꼭 같지 않은. 말하자면 진보적 의제와 국가, 제도, 정책 이런 것들이 꼭 같지 않은 시기가 왔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르게 보면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과연 우리가 정말 이렇게 밀고 갈 힘을 총 결집해야 될 진보적 의제가 보건의료의 경우에 그렇게 뚜렷하냐? 이런 질문은 이제 되돌아오게 되는. 이게 뭐처럼 됐냐면 공무원 비슷하게 된 거예요. 수선하는 데가 아니에요. 수선. 이렇게 큰 틀로서 체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의제는 좀 사라지고 수선하는 쪽으로 야 이것도 문제 아니냐 이것도 문제 아니냐. 지금 우리 공무원 태도가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우리 태도가 건강보험 보장성이 모자라 뭐가 모자라 뭐가 잘못됐어 하다 보니까 공무원도 다 그런 생각합니다. 공무원들도 고위직에 가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고위직에 오히려 사무관들이 그런 생각 우리가 하지. 이거 고쳐야 되는데. 근데 우리도 어느새 예를 들면 이야기하지만 건강보험 체계를 넘어서 공영의료 체계로 가자 뭐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무상의료 바꾸자 뭐 이런 이야기 더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안 하게 될 때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험 형식의 건강보험 제정이라는 것이 적어도 20년, 30년 안에 지속 불가능해진다고 되기 때문에 무지 큰 정치적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지금 코앞이 왔다 지금 막 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 상상하고 있지 않은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왜 사회보험이 안 되냐? 이제 짤리 못 맞추는 거죠. 이야기가 옆으로 번지는 왜 사회보험이 안 돼? 사회보험이라는 건 보험료 갖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라 만들기식의 보험료는 3중에 유리한 점이 있었어요. 하나는 경제성장을 계속했기 때문에 임금이 인상됐어요. 두 번째, 그러면서 호봉이 올라갔어요. 호봉이 올라가는 거는 임금이 그대로 올라가는데 호봉까지 올라가요. 임금도 인상되고 호봉도 올라가요. 거기다가 처음에 별 볼 일 없는 보험료로 시작했다고 해서 보험료율도 그렇고 그러니까 땅집도 헤엄치기로 재정을 확충하는. 근데 자 경제성장 제로 성장에 접근하면 보험이 말하자면 임금 잘 안 올라요. 그 다음에 과거식으로 호봉제, 연봉급제 급속하게 없어지고 있는. 그 다음에 보험료 올리기가 정치적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 거기다가 지금 쓰는 데는 자꾸 많아지죠. 그러면은 구조적으로 사회보험에 대한 건강보험 제정 이야기는 앞으로 그렇게 안정적으로 하기 어렵다. 그럼 새로운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는 필연적으로 조세 중심으로 가게 돼 있다. 그게 뭐 10년 뒤가 될지 20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격렬한 투쟁이 벌어질 한 군데 전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건강보장 제정이고 그동안 과거부터 해오던 우리 이야기를 치면 공영의료 체계 NHS로 갈 수 있는 말하자면 뭐 그것만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기회가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지금 전망을 하는 건데 어쨌거나 이건 했는데 나라 만들기 시기 과제와 이렇게 잘 분리 안 되던 때가 지나면서 현실적으로 진보적 의제라는 것이 있긴 있지만 힘이 많이 약해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힘이 많이 약해진. 이런 국면으로 지금 서서히 온 거다라는 게 이제 제 판단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국민들의 일반적인 여론은 현장과 현실과 다르게 보건의료, 의료에 대해서 큰 불만이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큰 불만이 없습니다. 우리 뭐 의료 사역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우선 이게 또 문제고 이것도 고쳐야 이것도 문제 그 잘 안 맥힙니다. 하면 뭐냐 야 우리가 그래도 뭐 세계 최고는 아니지만 어지간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어지간히 이 정도면 뭐 어지간히 해결하진 않았냐 이런.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이제 국뽕이 되면서 더 심해지는 거예요. 뭘 고치자고. 대구 사람들 빼고는, 그 다음에 원래 공공병원 없던 광주나 이런 데 빼고는 불안했으니까 기억이 남아있는데, 공공병원 더 짓자고 그러면, 야, 뭐 대강 잘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반응이 꽤 있는. 그래서, 그런데 진보적 의제가 뭐냐? 저는 그래서 다시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의 고통이 뭐냐? 이 고통은
사람들이 꼭 고통스럽지 않다고 하는 것도 다 고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굉장히 많은 고통이, 이 표현이 이상한데 객관적 고통이라는 게 있다. 예를 들면 불평등. 그 다음에 전혀 인간적이지 않은 의료. 예를 들면. 근데 이 고통이 우리가 명확히 정확히 감각하지 않으면은 실제로 진보적 의지를 만들어내는 게 어렵다 저는 이렇게. 1차 의료 강화 주치의제를 하려고 그래도 그렇고 공공의료 강화를 하려고 그래도 그렇고 사람들은 설명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게 힘이 정치적 힘이 되는 거야. 내 고통을 설명하고 내 고통에 대한 대안으로 설명이 돼야 힘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으면 오로지 지식만이 이게 지식만이.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법원이나 의료의 지식의 이게 편차 뭐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현실의 고통에 대한 정의가 돼야 된다. 예, 나중에 아마 반론이 있으실 텐데. 예. 그리고 저는 만약에 그러니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비롯된 의료 체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진보적 의제라는 게 뭐냐면 현재 신층 구조로서 있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 기초한 보건의료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게 진보적 의제라 다음 차례 진보적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탁상공론 그죠? 예, 어느 천년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하면 예, 하여간 뭐 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1989년 체제, 1987년 더하기 89년 체제다. 87년은 사회경제적 및 이제 정치적으로 89년에 전국민 보험됐기 때문에 보건의료에 대해서는 87 더하기 89 체제고 나라 만들기 체제고 근대화 과제를 수행했고 그런 의미에서 뭐 진보적이었다. 자본주의적인 근대에서 진보적인 의제를 수행했다.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했고 잘했다고 할 수 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나라 만들게 된 정책 중심이 되는 정책 중심이 뭐 의료 전달 체계, 1차 의료, 건강보험 보장성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정책 중심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정책을 잘 모르면 말을 못 하게 됐어요. 정치적으로 보면. 그리고 의제도 전부 정책 제안으로 하게 되는. 전 이게 한편으로 자산이면서 부채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진보적인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무상급식하고 비슷하다고 봐요. 했어요. 정책이 됐고 제도가 됐어. 근데 이게 부작용이 생긴 게 뭐냐면 진보적 의제라는 게 전부 정책으로 집중되게 돼요. 왜? 위력을 실감했거든요. 위력을. 온 국민에게 4천만, 5천만 되는 국민에게 그 진보의 혜택이 돌아가게 된 위력을 갖다는 거예요. 근데 대신 뭐냐면 정치는 줄어들고 위축되고 정책 위주로. 그러다 보면 정책 전문가가 하는 일도 주로 정책 중심으로 정책에 대한 요구나 정책에 대한 건의, 뭐 정책을 바꾸기 위한 연합 이렇게 되면 물론 그 사이에 다른 요인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뭐 당사자 운동도 생기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 소위 이제 이 보건의료계통에서는 전문가나 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운동이 갖는 역할 분담 같은 것도 이제 있는 면이 있지만 어쨌거나 정책이 주류화가 되고 나머지 정치라든지 비정책은 배제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나라 만들기 시 이후를 우리가 그렇게 잘 준비하지 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만약 이거를 제가 오늘 운동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보건의료 운동의 정치적 현실은 뭐냐. 생활화가 돼 있다. 생활화라는 게 뭐냐면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하는 거에 생긴 여러 문제를 풀기 위한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정치적인 차제는 점점 비중이 줄고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운동이 있나? 있으면 어떤 운동이 있냐? 그걸 물어봐야 되겠다. 정책이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고 소위 말하는 급진성은 약하다. 그리고
이론과 이념이 상대적으로 지체되어 있는 것 같다. 사회적 의료기관의 이론은 뭡니까? 어떻게 해서 어디에 도달하겠다는 지금 이론을 구축하고 있나요? 운동 이론, 운동론, 실천론. 의료인과 주민이 합쳐서 이게 제가 이제 지금 아주 전형적인 탁상공론입니다. 바빠 죽겠는데 당장 뭘 유지하기도 어려운데 이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론이 뭐냐? 옛날에는 뭐 가리방 긁어서 유인물에다가 그런 거 쓰고 했는데 옛날에 라떼인데 이게 전형적인 근데 하여튼 그때 이걸 반복하자면 운동론이 뭐냐? 사회적 기관, 사회적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작년 1년에 6개월 이제 도쿄에 가 있으면서 민의련을 몇 번 들락거리면서 여쭤봤는데 민의련 오히려 정치적 운동론은 있어요. 민의련도 보니까 정치적 운동론이 있는 것 같아요. 반핵 같은 것도 있고 뭐도 있는데 막상 이 보건의료와 관련된 거 또는 보건의료 체제와 관련된 이런 운동론은 뭐 잘 명확히 잘 이해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해서 더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잘 조직해서 그래서 어떤 경로를 거쳐서 무슨 상태를 성취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뭘 바꿔내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잘 못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이게 통역을 통해서 들어서 좀 그런지 뭐 잘 그 책에 봐도 이게 있긴 있는데 조금 추상적인 것 같고 이제 사회적 의료기관은 어떠냐? 그러니까 그리고 의료 사역은 혹시 어떤 거냐? 이런 운동론이 뭐냐? 물론 그러니까 개별 의료 사역 입장에서 하는 운동론은 저는 뭐 잘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더 의료 사역을 늘려서 그 다음 뭐 어떤 경로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전략으로 의료 체제를 바꿔내고 뭐 제도를 바꿔내고 또는 환자나 지역 사회를 바꿔내고 하는 거가 그 다음에 있을 것 같은데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냐 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토론하지는 않는 분위기 같아요. 제가 이제 시민건강연구소 올해 10주년인데 시민건강연구소의 운동론은 굉장히 소박합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 논의를 충분히 한 거고 운동론이 있긴 있습니다. 정리해서 문건으로는 없지만 그게 뭐냐 하면 현재 이 보건의료와 관련돼서 또는 여러 사회적 의제의 진보적인 어떤 성취, 진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지식이다. 지식인데 기존에 있는 지식 생산 체계와 지식 유통 체계가 주로 대학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이 대학이 전부 신자유주의적 대학이 되고 그리고 그 권력 구조 안에서 막상 그런 진보적 의제에 필요한 지식을 생산하는 건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그 신자유주의적 대학, 신자유주의적 지식 생산 체계에서 떨어져서 지식 생산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진보적 지식 생산하는 것에 좀 기여하자. 그리고 그런 어떤 지식 생산 체계 자체에 문화적 영향을 주도록 노력하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운동론이고 물론 거기에는 뭐 여러 실제 필요한 전략법이 있죠. 뭐 예를 들면 그렇게 하려면 공립적으로 하려면 물적 토대가 있어야 되는 물적 토대를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운동론이 실천론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10년 동안 했는데 뭐 얼마나 진전됐냐? 뭐 굉장히 미미하긴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졌던 논리 구조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식 생산을 기존에 있던 체계로부터 분리해서 타협을 내는 거 이제
이런 거였는데 저는 이런 점에서 과연 지금 우리 우리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나라 만들기 시기 이후에 이게 상당히 좀 약화되거나 그 사이에 좀 뭐 일부러 이야기를 안 하거나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게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 사회적 의료기관 현재 사회적 의료기관 이 협의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 궁극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무엇을 할 건가, 왜 그걸 하려고 하나,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뭐 이념, 이론 또는 지식 이런 것들을 구축하셔야 돼. 이미 만약 있다면 좋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배우고 있고, 만약 좀 약하거나 더 있어야 된다면 상당히 이런 거를 열심히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 이야기는 아니고 이런 이야기 제가 하면 권위가 없기 때문에 남이 하는 게 해방적 과학은 뭐 누구에게나 필요 없어 사실. 근데 네 가지 우선 요소다. 제일 밑에 거부터 하면 이제 비전을 만들고 체계화하는 거, 또 현존하는 세계의 진단과 비판, 가능한 대안을 구상하는 거, 변형의 장애, 가능성, 딜레마 이해하는 거. 굉장히 익숙한 뭐 내용입니다. 말만 조금 이렇게 써서 그렇지. 이게 이제 지금 밑에는 영어로 돼 있는데 지금 한국말 된 거 리얼 유토피아라고 번역되어 있는 책이 번역이 꽤 잘 돼 있고요. 그래서 혹시 뭐 참고하시면 뭐 아이디어도 여러 개 얻을 수 있고요. 여기에 뭐 협동조합 이야기도 많고 이 구체적인 대안 중에는 그래서 뭐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보건의료에서 도대체 비전은 뭔가? 이거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냥. 건강권과 건강정의, 뭐, 이런 정도가 아마 대안적 이념 아닐까. 불평등, 뭐, 이런 관계되는. 이거 열심히 이제 좀 찾아봐야 되는데, 더 구체적으로. 뭐, 요즘 이런 고민이 많이 듭니다, 저는. 보건의료가 이게 뭐, 왜 이렇게 꼭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느냐, 특별한 거냐, 뭐 이런. 특별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이 공공성 이야기를 통해서도 좀 했고, 건강투원, 건강정의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지금 우리 이념 안에 생산체제에 대한 문제를 꼭 넣어야 된다. 생산체제. 보건의료나 건강도 생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보건의료도 생산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생산체제 문제를 꼭 우리 짚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굉장히 절실하게 느낀 거는 돌봄 때문에 그런데요. 돌봄 노동 때문에. 그 사이에 공공성이라고 그러면 뭐 비용이 어떻게 되고 접근성이 있어야 되고 뭐 질이 높아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돌봄의 경우에는 간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질이 높고 접근성이 뛰어나고 뭐 인간적인 게 하고 하려면 흔히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노동자에 대한 착취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휴먼 서비스 이런 돌봄 노동의 고유한 특성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시민들이 원하는 공공성하고 보건의료 돌봄의 공공성과 생산 체제의 공공성이 충돌하는 모순 관계가 되는. 그래서 이게 공공성 이야기하고 또 앞으로 진보적 의제 이야기를 하면서 생산 체제 문제를 같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제가 절실하게 요즘 느끼고 있는 건데, 문제 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뭐 흔히 하는데 어린이집 하는데 뭐 예를 들면 6시에 애 어떻게 해야 되는데 30분 늦었다고 이제 할 때 그 여건이 더 나쁜 돌봄 노동자가 끌거리면은 저기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가 와서 그것도 못해있냐고 비정규 노동자 그냥 쥐어먹는 깨놓는 이게 이제 이쪽 노동이 저쪽 노동을 착취하는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그래서
그렇지만 하여튼 적어도 원론적으로는 우리 생산체제 문제를 어떻게 우리 이 진보적으로 구성해 가겠냐. 제가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이제 의료사회협동조합이나 또는 사회적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생산체제하고 직접 관계되니까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이면서 동시에 해방적 과제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해방적 과제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보건의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현재의 어떤 노동체제 전체와 관련된 이런 문제하고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노동체제를 할 거냐 이런 이슈가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닐까. 건강내림 이야기 이런 거 있고요. 제도와 정책은 저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와 정책은. 그리고 제도와 정책 특히 이제 정치적 수준의 운동에서는 뭐 연합회라든지 또는 지식이라든지 이런 정치적 수준의 운동에서는 제도와 정책이 여전히 중요하다. 근데 정치만 갖고 안 된다. 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 무상급식이 됐던 것만 하더라도 또는 우리 건강보험 통합이 됐던 것만 하더라도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힘을 축적하고 길렀기 때문에 된 거였다. 그래서 정책 제도만 갖고 하는 거를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세력과 주체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고민하자. 잘 모르겠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잘 잡으면 대강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식이 있었는데 뭐 제도나 정책조차도 지금은 뭐 택도 없죠. 과거에도 우리 그런 방식이 있잖아요. 하면 이제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잡으면 되게 뭐 정책도 한번 해볼 만하다고 뭐 그래서 주치의제도 1차 이런 것도 비슷한 이제 근데 지금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힘이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주치의제도를 밀고 갈 힘이 공공의료를 밀고 갈 힘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아까 지식과 도덕은 있긴 있는데도 그거하고 지금까지 만든 잘 안 되는 점이 이제 있는 거고요. 세력과 주체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이슈가 참 꼭 좀 여쭤보고 싶은 제가 오늘 좀 배우려고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배우려고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정치화가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 의료는 굉장히 커지고 예를 들면 여기 사보타지를 하면 어떻게 될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사보타지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뭘 어떻게 한다고 법을 고쳐서 규정을 바꿨어. 우리는 못하겠다고 그러고 단체로 불복 운동을 하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힘이죠 사실. 세력이 힘이 있고 예를 들면 전체 한 10%쯤 차지하는 의료기관이 단체로 사보타지하는 그럼 전체를 다 처벌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법으로 법 그 규정을 안 들었으니까 힘이 될 거라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도대체 힘이 어디서 나온 거냐 어떻게 가능한 거냐 이런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정치화가 불가피하다. 밑에 거는 괜히 이제 괜히 폼 잡으려고 쓴 겁니다. 그냥 여기 와서 이제 뭐 말이라고 발언이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뭐라도 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예시적 정치라는 거는 뭐냐 하면 이거 교회 다니시는 분은 굉장히 잘 아시는 건데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그러니까 미리 해보는 거고 미리 해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미래 이런 것들을 땡겨서 해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5월 광주에서 또는 오큐파이 운동에서 어디서 그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 서로 도와주고 연대하고 뭐 교류하는 이런 것들을 땡겨서 하는 것을 예시적 정치라고 최근에 예시적 정치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 사역이나 사회적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도 옛날 아까 생산체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열심히 해서 생산체제 하면 여기 이렇게 하자. 땡겨서 하는 거죠. 땡겨서. 그러니까 현재 현실의 제약 안에서 새로운 형태
말하자면 진보의 싹을 틔우고 실천하는 거. 이게 이제 예시적 정치. 이게 다른 데서 보면 굉장히 큰 상상력을 발휘하고 힘이 생기고 다른 데를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이게 이제 예시적 정치가 갖는 힘이라고 그러는 건데 저렇게 하니까 정말로 이렇게 운영이 잘 되더라. 주민들이 좋아하고 환자도 좋아하고 다 간호사 간호조무 다 만족하고 정말 뭐도 잘 되고 자기 노동에 만족하고 이런 게 이제 예시적 정치의 한 가지 예가 되고 사라지는 매개자 이야기는 제가 일본 가고 느끼는데 일본의 그 사회 의료의 사회화 운동이라고 하는 게 이제 크게 어떤 사람들은 세 가지 운동이 있다고 해서 하나는 이제 실비진료소 운동 1910년대부터 있었던 임상희 씨는 잘 아실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의료 이용조합 운동 20년대 후반부터 세 번째가 이제 무산자 진료 운동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 세 가지 운동이 일본의 공식 보험의 역사에 그렇게 안 쓰여져 있는데 일본에서 건강보험을 그렇게 빨리 하게 될 때 저는 굉장히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부 뭐냐 하면 돈 없는 사람도 의료용 못하기 때문에 그걸 이런저런 방식으로 의료용을 좀 쉽게 하자고 했던 거거든요. 도와주려고 우리 청십자 비슷하게 그 전에 했던 여러 무상 무료진료 운동 봉사 이런 비슷했던 거죠. 열심히 했으니까 한쪽에 그런 게 있고 이거의 국가 책임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이 묻게 되고 하니까 건강보험이라는 외국의 제도를 훨씬 더 빨리 하게 된데 결정적으로 했던 거예요. 이 진보죠. 그걸 통해서 국가 제도로서의 건강보험이 되는데 굉장히 크게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가 뭐냐면 건강보험을 했더니 이 운동은 사라져요. 자기 기반이 없어지고 예를 들면 우리 의료사회인데 전국 의료사회까지 똑같이 한다고 쳐봐요. 그 모델을 다 받아가지고 법으로도 그렇게 돼 있고 다 그렇게 해야 돼. 제도도 그 재정도 그렇게 의료사회 운동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라지는 매개자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만약 사회적 의료기관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아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지금 필요한 운동이라는 거는 열심히 하고 잘 되고 진짜 꼭 필요할수록 국가 권력이 이걸 갖게 말하자면 접수할 가능성이 커요. 지금 현재 국가 권력이 그대로 있으면 그럼 열심히 하던 게 몽창 갖다주고 사라지는 와이나 그럼 뭐 어때?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민정 같은 데 고민이 이런 거죠. 열심히 이제 무산자 진료운동을 해서 했더니 대가 그걸 다 받았어, 국가가. 그러니까 본래 하던 거는 주종목이 없어진 겁니다. 이럴 경우에 그러면은 운동은 뭘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딜레마하고도 비슷한.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 이제 노동자 건강 보건 열심히 해서 다 제도화 돼버리면 제발 좀 그렇게 되라 라고 하지만 하던 쪽의 입장에서는 이게 새로운 과제가 생기면 어떤 의미에서 스스로 이제 손을 내든지 주체의 문제 말씀드렸으니까 길게 이야기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환자 운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병원의료 진보에 대해서 환자 운동은 굉장히 비관적으로 봐요. 이유는 뭐냐 하면 환자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환자인 사람이 별로 없고 평생 환자인 사람은 그렇게 절박하지 않은 사람이 많고 근데 돌봄 노동의 경우는 좀 달라지는 것 같다. 백혈병 함에 백혈병 갖고 그렇게 평생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게 환자 운동의 숙명인 그래서 말하자면 지속적이고 하지 않다라는 그런 점에서 환자 운동의 가능성이 밝게 보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여러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다, 공부하는 중이다 이런
기본적으로 저는 이 변화를 이런 시각에서 지금 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정책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 관계의 산물이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의료기관이나 의료사역도 우리가 이 정책 건의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정책 건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발휘하고 뭘 하면 국가 권력, 경제 권력, 이 말하자면 사회 권력 사이에서 결말이 나는 거예요. 권력 관계에 따라. 우리 혼자 할 수도 없지만 국가 혼자 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뭐 요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 뭐 무슨 연구개발청이 어떻고 빨리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벤처 같은 게 많아가지고 어떻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해석하면 뭐라고 해석하면 그 사이에 우리가 이 기술, 보험 이런 걸 얼마나 우리 길게 강하게 이야기했냐. 그게 이 정도라도 기술의 공공화를 만들어 놓은 거다. 보건의료 기술이 공적 영역에서 쓰일 수 있는 그만한 사회 권력의 힘이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 정도 됐지. 만약 미국처럼 이렇게 놔뒀으면 기초기술이 있어도 지금처럼 빨리 벤처 그걸 받고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이 되고 택도 없었을 거다. 나중에 급해서 그야말로 뭐 무슨 긴급 조치로 지금부터 공짜로 해주자 뭐 이렇게 됐지. 이런 방식이 안 돌아갔다. 그러니까 사회 권력의 힘이 공공성을 주장하는 힘이 충분히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정도였지. 그러나 그게 괜히 국가 권력, 경제 권력이 자, 이 정도는 해야 알맞지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그 상호관계 때문에, 힘의 관계 때문에 그 정도가 된 거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일, 공공이든 1차 의료든 하는 것도 그 힘을 갖고 하는 일이 대체로 저런 관계 속에 있을 거 아니냐. 정부에 건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선 힘하고 우리 힘을 발휘해야 될 때 정치가 또는 의협이나 병원 같은 경제 권력으로 치면 경제 권력이 뭐 어떤 건 양보하고 어떤 건 뭐 하고 이렇게 될 거다. 이게 이제 제가 보는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현재의 권력, 대개 이제 정책을 둘러싼 권력 관계는 약간 사라질게요 화면에서. 지금 주로 뭐냐 하면 경제 권력이 압도적으로 의료에 관한 힘이 세다. 국가 권력이 약간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의료의 경제 권력의 대표적인 것 의사,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의사,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병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특정 개인이 아니라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가 권력이 영향을 미쳐서 경제 권력이 영향을 미치고 경제 권력이 거꾸로 국가 권력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니 의료 미신 무슨 말빨이 있냐? 그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 수가 문제 또는 뭐 접근성 문제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사회 권력 환자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의협 병원의 이해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파업하겠다고 위협하잖아요. 말 안 들을 거야. 파업을 위협하는. 그러니까 무슨 로비를 잘해서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권력 관계가 그렇더라. 국가 권력은 파업하면은 정당성을 의심받으니까 달래야 돼. 이렇게 명령을 하거나 규제하는 건 힘이 없어서 못하고 달래야 돼. 이게 권력 관계예요. 사회 권력이 국가 권력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사회 권력이 국가 권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민주주의 문제. 사회 권력이 경제 권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의료 사역 이런 데가 전형적인 이게 이제 경제 권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인데 현재는 전체 비중이 너무 적어서 영향력이 별로 많지 않은 거죠. 뭐 쟤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있는 줄도 모르고 이제 뭐 이런 이제 이것도 저기 잘 모르는데 여기 이제 온다고 그래 살소치 한 장 꾸역꾸역 잘 모르면서 면피용으로 어떤 권력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어떨까? 새로운 상상을 많이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실험하고 실패해 보시라. 정말 무책임한 탁상 공론. 제 3자만 할 수 있는. 뭐 이런 생각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꼭 준비하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여러 모델을 하고 좀 시도해보면 어떨까. 예를 들면 뭐 의료사회협동조합은 물론 뭐 여러 현실적인 조건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만은 병원 만들기 같은 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고, 의료사협병원 지금 뭐 다 의원급 이제 위주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법도 고쳐야 되고 뭐 여러 걸 고쳐야 되겠지만 신용사업하고 같이 붙이는 방법, 본인부담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신용사업하고 같이 붙이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관악산 100m에서 홀로 그런 생각을 탁 하는 거로 갑자기 안 된다 이런 뜻이고요. 지금 예시적 정치처럼 뭐 지금 해보는 만큼만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지를 생각해보면 좋겠다. 정치화